조사 거부한다. 그러면 강제 구인되는 겁니까?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상태거든요. 근데 검찰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어요. 오늘까지 사흘 연속, 사흘째 조사 안 받겠습니다. 이런 입장이거든요. 앞서서 검찰 조사와 관련돼서 한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. 이건 구속 전이에요. 들어보겠습니다.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.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. 검찰이 100여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.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 가 진술해야 됩니까? 그럼 우리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그런 것을 그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. 그런 얘기를 한 대후 구속이 됐거든요. 그럼 구속 상태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게 돼요.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그제입니다. 조사 불응. 그리고 이유는 변호인 접견 먼저, 검찰 조사는 나중에. 그리고 어제 조사 불응. 이유는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. 오늘 조사 불응. 진술 거부권 행사.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. 목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. 사흘 연속 쭉 불응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 상태지만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그래요. 그게 어떤 법적인 절차로. 윤석 대변인, 송영길 전 대표 사흘 연속 조사 안 받겠다 그랬어요. 구속 상태인데 이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이거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? 2023년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. 네. 저분이 지금 2023년이요? 그러니까 뭐 한 70년대, 80년대 엄혹한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뭔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조사 결과라든지 본인이 구속된 거 이거 모두 다 이게 정권의 탄압 때문이다. 이렇게 해야 본인이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. 예. 안 그러면 프랑스에서 서울 와서부터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 돼요.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? 와서 바로 자기가 조사받겠다 하면서 검사하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좀 조사해 주세요. 그리고 조사해달라고 연자 농성까지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밖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했는데 조사를 안 받겠다 그런단 말이죠. 그런데 막상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말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. 또. 김건희 여사 핑계를 대면서.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겠다. 얘기했는데 구속됐잖아요.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방금 전에도 왜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나의 측근들과 통화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얘기 하나 빠졌어요. 차명폰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. 차명폰을 가지고 그 통화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증거인멸 이런 여지를 소명을 한 거예요. 이런 얘기까지도 다 무시하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. 이 사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안에서 극한 투쟁을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. 저러시다가 몸과 마음을 많이 다칠 것 같아서 제발 다시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있거든요.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돼 있는데 접견 이런 문제거든요. 화면에 좀 있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분인데요. 지난 20일이죠.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로 면회 갔다. 그런데 검찰이 변호사 외에 가족 지인 접견을 금지시켰다. 그러면서 전두환 때 얘기를 꺼내 놓은 거거든요. 다음 한 장 더 보죠. 자, 검찰 관계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 마칠 우려가 있다. 그러니까 약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건데 박원석 전 의원 이거 혹시 이화영 부지사 그 아내 건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. 검찰이 그거에 약간 깜짝 놀라서 이런 조치가 좀 있는 걸까요?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, 그거에? 글쎄요, 그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.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은 접견 제한이나 서신 제한 조치를 지인이나 가족들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? 변호인만 만나도록. 근데 이제 기소 전까지죠. 기소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아마 지금 송영길 대표도 기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까 봐 접견 제한 조치를 한 건데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죠. 어쨌든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면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면회도 안 되니까 아마 이제 과거에 그 엄혹했던 시절에도 면회는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
전두환 시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런 접견자 조치는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럼 송영길 전 대표도 그걸 모르나요? 그러면은? 아니 그 그게 이제 아내분은? 저 상황에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불만을 갖는 건 이해는 하는데 저게 송영길 전 대표나 혹은 윤석열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.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전두환 때냐 뭐 이런 얘기까지 반응이 나왔는데 뭐 그런 사례가 좀 종종 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박원석 의원께서 좀 전해 주셨습니다.